TSMC의 장기 우위가 앞으로도 일단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이변이 없으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두면 계속해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TSMC가 연간 집행하는 R&D 비용이나 캐펙스가 캐펙스만 해도 50조씩 나오거든요. 400억 달러 뭐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아무리 그때 이재용 회장이 2030년 세계 1등 하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했을 때도 연간 파운드리 쪽에 18조거든요. 정말 무리해서 투자했을 때도. 그러니까 2배 이상 훨씬 더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놔두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정학적인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결코 편하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회로 어떻게 보면 삼성은 뭔가 반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못하면 아마 기회가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아주 삼성전자는 또 2014, 15, 15, 16 그때 이후로 또 다른 기회라면 위기라면 굉장히 또 위기.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일 수도 있군요. 미국이 특정 첨단 공정의 해외 이전을 막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하고 한국 기업들 글로벌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이 바꾸는 새로운 질서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건 둘째치고 반대한다라는 건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3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잘 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는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처음에는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보조를 맞춰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이게 사실상 그냥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를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줘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IMF고 그렇죠. 환율이 아마 1,000원 이상 치솟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산 없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뭐 우리의 국익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최근에 어쨌든 간 조금 삼성전자 위기이다 얘기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랠리? 일단 저는 급등을 했잖아요. 최근에 거의 급등입니다. 사실 9월에 시장을 대부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이제 사실 9월에는 좀 쉬어갈 거다라고 봤는데 급하게 지금 상황이 바뀐 거는요. 일단 미국 차원에서 일단은 감세라는 법안이 너무 수월하게 통과됐고요. 7월에 일단은 OBBA라는 법안이 3조 6천억 달러의 어떤 막대한 감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얻어냈잖아요. 연준은 지금 압박해서 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이사들 쫓아내고 스티븐 마이란 같은 자기의 어떤 신복도 심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제일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과 통화 정책을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미국의 빅테크들의 EPS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그 효과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투자한 것들을 환급은 해주지만 4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식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올해 뭐 그냥 10조 현금으로 꽂아줘요.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빅테크들의 EPS가 개선되니까 어떻게 되냐? AI 캐펙스를 더 공격적으로 내년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반도체 뷰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우리가 대선 이전,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보면 MSCI 신흥국 지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혼란이 워낙 크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한국 시장 거버넌스 개편하고 PBR을 0.9배에서 일본처럼 1.5배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완전 바뀌니까. 그러면 사실 몇 주 사이에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어떻게 못 채웠어요. 자기 포트에서 이 비중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벤치마크만큼 못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급하게 채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사실 국내 기관들도 얼마 전까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국내 반도체를 이렇게 좋게 보는 분들이 별로 맞습니다. 없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채워야 되니까 일단은 이게 차트가 섰더라도 그렇죠.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빨리 네, 일단 맞습니다. 가져와야 네.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덕분에 이제 그동안 좀 수급이 차 있었던 섹터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맞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쫙 차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이닉스 주가 보면서 이렇게 이게 개별 중소형주처럼 사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확실히 좀 이제는 좀 많이 채웠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부분? 어느 정도는 채웠을 건데 근데 네. 외국인 특히나 이제 외국계에서는 큰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지금 여의도에 그 운용사들 보면 네.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 네. 그 큰 자금하고 태핑하고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군요. 진짜 한국 시장에 대한 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1차 랠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조금 약간 네. 옆으로 횡보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외국인 자금들이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채울 수 있는 거는 결국 덩어리 큰 덩어리 반도체거든요. 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앞에서 뭐 TSMC 미국 이야기했지만 수급적인 수급이 역시 왕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경제가 좋아서 지금 주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결국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거 수급 올라온 만큼 사실 실적이 안 나오면 네. 또 매도가 사실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범용 메모리가 지금 그 네. 가격이 반등하기 네,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그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올해 수출에서 보면 반도체 비중이 거의 30%까지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수출에서 이익 기여도로 보면 반도체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인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환율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1분기에 우리나라 그 평균 환율이 1,460원이었어요. 네. 근데 2분기 때 사실 우리 기업들 쇼크성 네.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네. 저는 환율 영향이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1,350원대까지 그렇죠. 갑자기 100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이제 1,300 1,400 후반대로 계속 그렇죠. 이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아. 저는 이게 이제 또 환차익, 기회가 또 또 환율 될 수 기회 있겠군요. 또 그게 있었다고 보고 있고 네. 그게 저는 3분기 실적에도 좀 이제 환율의 어떤 우호적인 영향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분기 실적은 두 기업 모두 탑2라고 봐야겠죠? 탑2는 괜찮을 것 같고 네. 소부장단들도 좋을까요? 아직은 사실 뭐 하이닉스가 2026년도 거 아직 공급 계약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소부장들은 사실 지금 올라가는 주가 올라가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좀 저는 구분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은 네. 결론적으로 좋습니다. 네. 연말까지 굉장히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아, 네, 반도체 네, 네. 팀장님도 아시면서 이제 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네. 원래 반도체 소부장은 네. 고퍼에 사서 저가에 네. 팔아야 돼요. 실적이 나올 때는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포트에 없다 그러면 따라 붙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줄 때 네.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비중을 채우는 게 네. 좋을 거고 왜냐하면 일단 이제 삼성의 어떤 그 나비 효과가 컸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작년 말에 올해 투자하기로 한 금액들 있잖아요. 네. 캐펙스. 네.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쪽, 특히 이런 쪽에서 워낙 업황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원래 삼성 파운드리가 연간으로 15조, 18조씩 투자했는데 네. 올해는 역대급으로 작게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올해 10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5조밖에 투자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딜 받았죠. 애플 네. 또 저기 오스틴 팹도 개조해야 되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메모리도 이제 그 평택 P4에다가 원시 공정도 6만 장 정도 투자해야 되죠. 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소부장 낙수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하이닉스가 아직 뭐 엔비디아하고 협상이 안 돼서 사인을 안 한 건 맞는데요. 그 최근에 마이크론이 좀 나가 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네. 원래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공급할 거다 그 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게 베이스 다이 스펙이 갑자기 높아졌잖아요. 네, 네. 원래 요구된 스펙이 9기가 BPS였어요. 네. 그 베이스 다이 그 네. 밑에 그 HBM 밑에 까는 네. 1층 네. 거기 그게 갑자기 10기가 BPS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왜냐하면 루빈이 성능이 좋아져야 되니까 네. 10기가 BPS로 하려고 하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HBM4부터는 파운드리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 TSMC의 12나노 핀팩 공정을 하기로 했고 네. 삼성은 좀 오버스펙이다 하겠는데 4나노 핀팩으로 자사에서 하기로 했고
마이크론이 이제 고집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HBM3 때처럼 자기네들 메모리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지금 기술로는 쥐어짜도 9.2기가 bps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HBM4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그 블러핑과 압박에 또 불구하고 사인을 안 했는데 네. 저기 마이크론이 떨어져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네. 사실 그때만 해도 마이크론이 막 공격적으로 한다고 할 때만 해도 네. 내년 SK 하이닉스 이 가이던스가 주요 애널들 맞습니다. 보면 네. 올해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네. 거의 플래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애널들 내년 하이닉스 전망치 보면요. 38조 이야기했다가 지금 55조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15조, 17조 맞습니다.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오를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주가가 흐름이 완전히 한 달 안에 완전히 바뀐 거라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 연말까지 반도체 소부장하고 대형 반도체 사실 뭐 하이닉스하고 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있으면 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형 소부장들을 따라붙는데 수익률은 어느 쪽이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뭐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일단 그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포트에서 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에서 뭔가 좀 이제 베타를 좀 네, 더 그쵸, 추구한다 그쵸. 그러면 네. 그동안 못난이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동안 죽어도 안 오르던 네. 애들 있잖아요. 반도체 전공정 네. 아니면 음, 케미컬, 뭐 네. 부품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보면 급등하거든요. 맞습니다. TCK는 네. 하나 머티리얼즈, 한솔 뭐, 케미칼.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솔브레인, 동지 네.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 음.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또 한번 이제 반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비 쪽에서는 여전히 뭐 원익 네. IPS, 테스 네. 뭐 이런 회사들 좀 관심 깊게 볼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열거해 주신 종목들은 한번 잘 눌림목 기회에서 네, 뭐 당장 뭐 어떻게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는 저 한번 제가 하는 시황 방송에서 그런 적 있어요. 어떻게든 잘 담아 보셨으면 네네, 좋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종목을 열거하신 게 아마 머릿속에서 가장 좋으니까 먼저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네, 되는 그렇죠. 추천 아닙니다. 잘 생각해 네. 보시고 네네. 투자 좋은 아이디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